예, 홍콩 사태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초기에는 좀 진화가 될 사그라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고 엇갈려서 꼬여가는 형국인데요. 현재 흐름들 또 앞으로 미칠 영향들, 미중 협상에 미칠 영향까지 오늘 분석하는 집중 분석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이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면서 뭔가 기류의 변화가 있을까 예측했지만 여전히 팽팽하면서 다시 좀 시위는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팩트 체크부터 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이제 압승을 하고 난 이후에 자, 홍콩 당국이 이제 좀 변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시위하는 주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5가지 사안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송환법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철회를 한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강제 진압 과정과 관련해서 이걸 중립적으로 좀 조사를 하자 이거였는데 이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범민주 진영에서. 그런데 이 홍콩 행정청 쪽에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실망감이 이제 가중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집회가 좀 가열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8일이 세계 그 인권의 날인데, 그때 좀 대규모 집회를 좀 개최하겠다. 역대 최대 규모로 좀 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도 3파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파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 총휴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도 철시하고, 뭐 이런 식의 투쟁을 계속 좀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홍콩 경제는 뭐 지금 이미 막대한 그 타격을 받고 있고 뭐 홍콩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오실 거고요.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도 한국에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홍콩 경제 지금 눈에 나타나는 피해 혹은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당장 이 좀 여행 통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뭐 여행객들이 무려 43.7%나 급감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홍콩 당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 그런 정도의 영향 정도를 지금 이때까지 지금 이제 이 시위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피해가 지금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소매 물가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그냥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GDP가 2.9%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홍콩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 투입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견디고는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뭐가 생기냐 하면 재정이 지금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위기 변수로 지금 작용하는 거 아니냐. 장기화할 경우에 그런 이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홍콩에는 이제 연말에 쇼핑하러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고 예전에 홍콩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사스 사태가 있었을 때 여행객들이 안 갔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런 일시적인 질병 때문에 안 가고 지금은 뭐 사실은 뭐 홍콩 시가지가 뭐 상당히 그 황폐화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지금 사스 이후에 지금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황. 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캐리람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는데 뭐 홍콩 정부는 캐리람에 대한 중국 정부는 캐리람에 대한 신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16일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할까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과연 또 재신임을 해줄 것인지. 지난번에 한 번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구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시위 사태가 지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더니 다시 또 격화하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방문이 의미하는 것이 좀 이전 방문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후 통첩을 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봐요.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라, 이 사태. 마무리 못 지으면 계속 당신을 우리가 밀어줄 수 없다. 그런 최후 통첩을 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영향은 이제 홍콩 얘기는 앞서 했고요. 이제 이 홍콩이 상징적인 의미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국과 이 서방 세계 연결하는 자유무역 지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홍콩 인권법을 하면서 경제를 제재할 경우에 이 본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네.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경제 전체 또 그랬을 경우 미국 경제는 영향은 없는지요? 이게 만약에 지금 중국 인권법이 이제 어찌됐건 미국 상하원을 통과를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서명하기에 좀 주저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상당히 미중 무역 협상에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뭐 조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지금 뭐 중국 정부가 지금 반발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 항모 지금 뭐 홍콩에 입항 안 시키겠다. 또 그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 홍콩 인권법 주도한 그 단체들 5개 단체 제재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홍콩 인권법 그대로 진행이 돼서 그 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홍콩의 인권 상황을 매년 체크를 해서 이게 좀 뭐 인권이 많이 악화됐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지금 홍콩에 대해서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혜택을 이제 취소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에 지금 투자 유치의 절반 이상이 홍콩 쪽에서 지금 홍콩 그 시장을 통해서 다 지금 이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중국이 대외 투자하는 것도 뭐 지금 상당히 또 이 마찬가지로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미국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도 아시아 쪽에서 자본을 끌어들일 때, 그러니까 자본을 유치할 때, 그러니까 중국 자본도 유치를 하잖아요. 그런 통로로도 사실은 홍콩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콩에 이제 이제 미국이 실제로 이런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겠죠. 그런데 미국 기업도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 특히나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캐리람 장관이 안 그래도 그 부분 가지고 뭐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한 1,300개 정도 업체가 지금 홍콩에 들어와 있고 그 가운데 한 300개 정도는 미국의 주요 IB를 비롯한 그 금융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아 허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시아 총괄 또 어떤 지휘본부 역할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보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그 홍콩 인권법에서 예고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중국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홍콩 인권법, 미중 무역 협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또 미국 하원에서 인권 탄압 문제로 위구르법까지 지금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게 추가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의 요소인데요. 그게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중 무역 협상은 연내 어쨌든 가능할지 아니면 올해를 넘어가는 걸지. 마지막 그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거 뭐 거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그 긍정론과 부정론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 인권법이 확실히 악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그래서 뭐 지금 한동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뭐 이 협상에 이 지금 데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다시 뭐 협상에 제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오면서는 또 기류가 좀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건 1단계 협상, 15일 이전까지 지금 2단계 협상은 합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그 쿠시너, 그 지금 백악관 그 선임 그 보좌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그래도 타결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증시도 좀 오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연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이분법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음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집중 분석, 홍콩 시위 사태에 따른 영향들, 또 금융시장 전망, 이종훈 평론가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